내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팔리나 안 팔리나를 본다 이거지. 이 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를 묻는 게 아니고 지가 이거 잘 팔릴까 말까. 야 사람아, 네가 볼 거 아니다. MD가 보면 된다. 이런 식의 생각. 그리고 누가 시장조사 이야기를 해야지. 그런 사람들이. 근데 그 시장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화딱지가 확 나는 거라. 대한민국에 잘된 제품들 시장조사 해가지고 된 거 10%도 안 된다. 전부 발명가, 제품 주인의 그 영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. 이런 말을 했지. 거기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3천만 명이다. 내 스스로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3천만 명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. 근데 발명가가 이제 억수로 난해한 것들은 잘 짚어내는데 사소한 거 하나를 놓쳐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. 내 같은 경우에. 진짜 뻔하게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거는 아닌데 그런 걸 놓쳐버려. 그런 경우. 그러면 그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99마디를 들어야 돼. 짜증나지.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라 그러지. 근데 이제 시장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기업이 형성이 되고 소비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지. 그때 내가 일일이 응대할 수가 없잖아.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 거냐가 이제 그 시장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. 그걸 해놓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응대를 해줘야 되는 데는 필요하더라. 그런 이야기라.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제안서를 쓰나 소개서를 쓰나 이렇게 했을 때, 이거 제안서 소개서 하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엔진 소개서를 쓰자 했는데, 저번에는 엔진 소개서를 차 소개서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라. 오늘 이야기는, 소리자, 그게 아니겠다. 차 소개서가 아니고 엔진 소개부터 먼저 좀 하자. 이 차의 경쟁력, 지금 뭐 도요타가 있고 GM이 있고 현대가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. 그래. 이 엔진은 탄소 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흡입압축 팽창 배기의 메커니즘이 아니다.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존 것들과의 장단점이 있다. 그래서 특히 이런 장점이 많다.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. 그 엔진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했을 때, 뭐라고 제목을 붙일 것이냐. 그게 굳이 붙이자면 발명계 리패러다임, 그리고 창업계 리패러다임. 오케이. 그 이야기를 쓰자. 그래 봤을 때, 그럼 이 엔진, 그러면 이제는 차 전체에서 엔진부가 있고, 미션부가 있고, 바퀴부가 있고, 뭐, 시트부가 있고, 카바부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에어컨부가 있고, 뭐, 오디오 시스템부가 있고, 이렇게 있는데, 다른 거 다 있고, 근본적으로 20세기 초에 이 차가 차로서 성립이 되는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. 가령 만약에 미션의 옛날 같은 경우에, 기아가 뭐 변속이 안 되는데, 이거 하나를 그나마 집어 넣음으로써의 경쟁력, 그리고 나무로 만든 바퀴가 뭐 튜브라 하는 개념으로 가면서의 경쟁력, 이런 식으로. 그래. 그렇게 해서 이 엔진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엔진 내부를 좀 더 이야기하자. 그럼 그 엔진 내부에, 그러면 엔진 이야기가 우리가 하니까, 엔진 이야기가 만약에 이게 파이브라고 본다면, 이 엔진 전체를 아마 파이브로 본다면, 아까 전에 만든 이 부분은 그나마 서포팅이 되지. 서포팅이 되지. 서포팅이 되고. 그 피 서포팅인데,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, 일단 그러면 이래 보는 것 같으면, 요 엔진의 핵심을 뭘로 볼까? 엔진의 제일 핵심은 뭘까? 흡입압축 팽창 배기가, 그러면 옥탄가 높은 탄소 연료가, 안 그러면 플라그가. 그래, 그렇게 봤을 때, 그러면 옥탄가 높은 탄소 연료로 보자, 그러면. 저번에 전기기관이 만들어졌다. 그럼 전기기관은 아무래도 엔진으로서 너무 덩어리가 크지. 지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단계는 전기혁명이잖아요. 전기 발견이잖아요. 그 다음에 그러면, 그 다음에 전기, 석유, 전기 이래야 되지. 산업혁명이. 전기. 전기.
석유, 전기. 예, 전기. 그 산업용 1, 2, 3 이래 되는 거지. 그러면 탄소연료네, 석유네, 그러면 석유. 그럼 석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. 그럼 이 석유의 특징을 그러면 바구의 특징으로 잡자 이거지. 석유의 특징을. 그래 봤을 때 그러면 이 엔진 내부 이게 그럼 바구의 특징. 그리고 이 엔진 이야기. 그리고 파이버 이야기. 파이버 이야기. 그리고 이 파이버를 그럼 이게 그러면 그것이 엔진이면 그러면 이 차는 뭐냐 했을 때 파이버. 그래 보면 이렇게 된다.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떤 비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기 떼줘야 될 것 같아. 이기 떼주고 이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되고 최소한의 PT 자료를 만들자고. 그러면서 그 PT를 영상과 함께 보여주나 아니면 내가 가서 직접 얘기를 하나.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그걸 듣고 더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고. 근데 그 함축성 자체가 이미 이제는 교재화가 돼야 됩니다. 그렇잖아요. 예. 그걸 우리가 알 이유는 없지. 그거를 투자할 사람들 모여라 이거지. 학교가 되든 뭐 교과보가 되든 그거 좀 투자해도. 근데 저 엔진에서의 비유까지는 팍팍 들어오는데요. 이게 그 엔진의 그 옥탄가 높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석유에서 또 다른 또 비유가 되니까 그러면 석유에서 정유 부분을 또 잡아내야 되지. 석유에서 그러면 석유 그 자체 가지고 이걸 할 수는 없지. 석유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유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옥탄가 높은 휘발유들을 빼내나. 그러니까 원유에서 빵가시유 뭐 이런 부분에서 빼냈을 때 이 부분이 이야기돼야 되겠지.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추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.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상 이렇게 펼치는 거하고 한 로컬적 인프라를 이렇게 키워나가면 새만금을 가지고 두바이화 시킨다. 제일 핵심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파이버가 있어야 되겠지. 파이비점이. 그럼 이 파이비점 세부에는 그나마 에디슨 인큐포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래 있지. 그래. 그럼 이 파이비점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. 알지. 이게 그나마 이 안에 그나마 일단 여기 학교가 있다 치자. 학교가 있고 주변에 그나마 컨벤션 센터가 있고.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주변에 산재해지고